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마스터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저희 신세계 보시면서 다양한 상담 계속해서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오늘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요, 정말 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좀 이전과는 다른 날씨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마다 좀 찾아오는 분입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김호균입니다. 예, 오늘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눈에 못했죠? 네. 사무실에 있어가지고요. 예, 소문만 들었거든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첫눈에 때문에 설렐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좀 냉정하게 해외선물 시장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첫눈은 첫눈대로 설레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마나 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첫눈 오면 느낌이 어떠냐? 저는 네. 제가 차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이거 차를 제가... 끌고 나갈지 안 끌고 나갈지 그런 고민부터 한다. 예. 역시나 네, 현실적인 고민이십니다. 네, 예. 역시나 뭐 이런 눈이 꼭 필요하죠. 네, 이렇게 첫눈 오는 날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전과는 정말 특별한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공기 좀 다르지 않아요, 해설위원님? 뭔가 네. 어색해요. 네. 어색하고 새롭고 기대됩니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 더욱더 탄탄하고 다양하게 또 전달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또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김경훈 PD 함께합니다. 김경훈 PD님. 네. 네, 안녕하세요. 첫눈과 함께 신세계에서 첫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하게 외신 소식 전해드릴 김경윤 PD입니다. 오늘 해외선물의 셰르파께서도 네. 나와 계신데 네. 저는 외신과 함께 해외 시장의 흐름 시원하게 전해드리는 해외선물의 사이다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첫눈과 함께 사이다가 왔다는 이 정말 청량함? 네. 그 PD라고 네. 믿을 수 없는 외모를 가지신. 아, 그럼요. 예. 이게 무슨 네. 너무 훈훈하죠. 보통 이제 예능에서 네. 나 PD 말고는 이제 출연을 이게 제작진이 출연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삼시세끼 수준이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전엔 예. 쌀집 아저씨였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좀, 간다. 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는 거의 삼시세끼 수준의 네. 제작진 출연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 신세계가 앞서간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특별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더욱더 원하는 마음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신세계 앞으로 더욱더 알차게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스튜디오가 더욱더 꽉 찬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이날 함께할 마스터도 궁금하시죠?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한 번 보면 계속 보고 싶고, 또 해외 선물의 모든 워너비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핫한 네. 마스터.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계속 첫눈 왔다 그러는데, 잠깐 본 것 같습니다. 먼지인지 알았습니다. 자, 오늘, 첫눈이 왔다 그러는데요. 여튼 항상 설레임, 우리가 배팅할 때도 항상 설레이지만 그 설레임 갖고 좋은 결과 났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정표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진 분들의 그 멘트가 너무 좋아요. 이정표라는, 네, 정말 굵직한 단어를 네, 해주셨는데, 자,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은 선재 마스터님이 해외 선물 안에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그 신세계로 문자가 폭주 수준으로 오고 있다고. 전화도 예.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선재 마스터님 출연인 네. 거를 아직 모르잖아요. 네, 아시게 네. 되면 오늘 한 두 배는 오지 않을까. 예. 그럼요. 그 제작진들 좀 준비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준비 단단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셔도 저희 그 모든 내용 함께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을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맞춤 전략 그리고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할 출연진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이슈 점검에 앞서서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 시작 전부터 많은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ING에서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독일 정치 불안에도 1.17달러 위에서 머물 수 있다. 일단 상방 쪽으로 열어 있는 부분을 가격대 짚어드렸고 그리고 미국 CNBC입니다. 미국 증시는 올해 가기 전 올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라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해서는 기회가 좀 지나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침체 대응책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좀 한 목소리를 모았다고 합니다. 침체 대응책에 대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지나서 좀 빠르게 좀 빠질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UBS 쪽에서는 미국 증시가 이중인격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의견들이 난무한 가운데 오늘 이 출연진 분들과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 지속의 혼조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S&P 500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에는 강보합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가 2,575.75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 다시 강보합권으로 이어가면서 밑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세제 개편안 이슈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져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미국채 10년물 현재 다시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0.09%, 124-27.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앞서서 속보로 알아본 유로 FX입니다. 독일의 연정 협상 결렬에 급락 후 재반등을 시도 중이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현재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꼬리가 길게 달린 상태입니다. 변동폭이 좀 컸죠. 현재 1.17910달러, 0.15%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지난번에도 원유 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국제유가 산유국 감산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이슈인데 전거래일 그렇게 반등하면서 종가가 56.8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6.2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4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현재 시세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 2,579.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네요. 6,324.25포인트. 방금 전에 짚어본 유로 FX는 1.17910달러로 1.18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요, 56.29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어보지 못했던 골드에 대해서는 $1280 돌파 이후 90선 안쪽까지 올라온 부분인데요. 1289까지 올라왔던 점까지 가격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점검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앞서서 뭐 속보 내용에서도 여러 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S&P는 다시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하지만 이전에 떨어졌던 가격대와 그렇게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S&P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경은 PD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의견 나눔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정말 오늘 스펙타클하게 음악이 나와서, 네. 자, 지금 저 업이었고요. 그리고 해설위원이 업, 그리고 김경현 PD도 업이고,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은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아, 오늘 정말 풍성한 만큼 기대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으로 신세계, 네, 함께하고 있는 김경현 PD 어떤 의견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저는 외신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S&P 500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CNBC에서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Stocks have a good chance of trading higher in the week ahead if the typical Thanksgiving holiday week trading patterns take over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바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이 바로 많이들 기다리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굉장히 많은 소매 그런 온라인 거래 맞아요. 사이트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이 주간에 S&P 500이 평균적으로 한 0.6% 정도 상승을 해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치는 1945년 이후에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75% 정도의 확률로 이 정도 상승치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11월에 있었던 중국 광군제 때도 맞아요. 티모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이커머스 사이트의 그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판매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그를 넘어서는 아마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제 몇 년간에 이어온 트레이딩 패턴이 이어진다면 금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저는 증시에는 훈풍이 불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네네. 이제 같은 CNBC에 올라온 의견입니다. UBS의 뉴욕 증시 디렉터와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이제 내려갈 국면만 남았다라고 하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S&P 500 기업 중에서 주가의 30% 정도가 하락 국면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사실 올해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한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중 국면이다라고 하는 네, 뉴스가 맞아요. 나왔었는데 네. 그게 아마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지수가 이렇게 좀 30% 정도가 하락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를 경신한 것을 생각하면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맞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에 뭐 11월 11일 날에 중국 쪽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판매량이 엄청 났다고 하죠. 꽝꼴찌. 네. 꽝꼴찌. 발음 괜찮네요. 중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일자가 한 개씩 해서 이제 그 네. 독신자의 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죠. 싱글의 날. 네. 28조인가요? 네, 뭐 그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런 날에는 증시가 75% 정도의 그런 예상치로 좀 상승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과 하지만 최근에 그 기업 실적 30% 정도 좀 낙후된 그런 부분까지 앞서서 속보 내용이 이중인격자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로 반짝 이런 증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업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또 팀 셰프 안에서 또 지수 금리 담당이신 김옥인 해설위님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HT 세팅이 좀 덜 돼가지고 준비를 그래요? 하겠습니다. 이게 좀 네네. 로그인이 좀 어렵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의견이요. 지금 마스터님이 저희 또 3명과 다른 의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보고 또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오늘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볼게요. 네. 네, 그럴까요?
자, 네. 잠시만요. 자, 우선은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일봉상 그림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선은 지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58선 지지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 이제 뭐 오늘 또 뭐 국내 선물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330 지수를 향해서 매도 배팅이 들어갔었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수들 약함이 있습니다. 우선은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게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지수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고요. 단 중요한 건 이제 고점 테스트 여력인데 고점 테스트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미 11월 7일부터 굉장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저가 지지력에 대한 눌림 매수 배팅들이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안착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우선은 보합 구간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마지막 이슈를 기다리면서 얘네들은 혼조세 양상에 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그림들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보다 배팅하라면 뭐 굳이 나서서 여기서는 배팅을 안 하겠지만 우선은 뭐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그림들 전반적인 채널 구간들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눌린 구간에서의 차트 지지력들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걔네들은 당연히 중심 부근을 지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의 얘 배팅들이 고가를 형성해서 고가 배팅이 들어가느냐인데 우선 지금 구간은 우선 넘어가 보려고 여실히 노력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구간들이 아직 매물대이기 때문에 얘네들 매수 쪽 여는 거는 뭐 맞다 봅니다. 우선 매수 쪽 여나 매수 배팅 하기 좀 곤란하다. 그래서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들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짧은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눌림 보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제가 뭐 일반적으로 보조지표에 대한 건 말씀을 안 드린대요. 네. 또 여기서 말을 하니까 너무 많은 기법을 풀 것 같아서 잠깐 이거는 네. 보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개장 후에도 또 네네네. 그런 비법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지금 약간 예고편 해 주신 것 같고요. 약간 네. 아낌없이 주는 선제 컨셉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네. 보시죠. 네. 이거는 보통 용어나 모든 걸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괜히 저희가 오픈해봤자 그거에 대한 오히려 역이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 제약에서 우리가 매도 눌림을 받는 애들 성공했고요. 우선 추세 지지력에서 이슈가 끝나지 않은 애들 아래 하단부 지지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반등했을 때는 다시금 고가에 대한 여력들 조심해서 차익 매물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양봉이 쓴 구간들 2588선에서 밀린 이유는 있습니다. 얘네들 특히 고가나 저가를 크게 훼손치 않고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겠다는 이야기고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뭐 혼조 양세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전략적인 관점 내에서 추세 상단부를 가지고 있는 구간 내에서 굳이 쫓아가는 매매는 자제한다. 그래서 고가를 건드리고 걔네들이 멈춰서 추세가 꺾인 애들 오히려 걔네들 차익 매물을 야금야금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 세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간은 좀 세밀하게 보자면은 크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먼저 좀 들어오는데요. 일단 고점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또 매도로 또 들고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대 전략이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고 이후에는 또 더욱더 상세한 전략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 셰르파의 수장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수장이란 말 안 해주셔도 좋겠어요. 근데 힙합 레이블도 아니고 굉장히 부담됩니다. 예. 아니, 저는 아니, 해설위원이 좋아하시길래. 그런 거에 멍이어 권력력에 좋아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네. 탈권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S&P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은 이제 나스닥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도 1572를 기준으로
상방으로는 매수, 하방으로는 매도 전략.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내가 매도냐 미리 따지지 않고 어떠한 기준선을 갖고 그 상방에서는 매수, 하방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드렸고, 그럼 그 매수 목표가는 이제 2,585, 매도 목표가로는 2,558. 그러니까 두 자리 바뀌었죠. 8558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나스닥을 전일부터 금요일부터 매도를 끌고 왔기 때문에 매도를 유지하고 이제 손절을 잡아놓은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1572를 상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좋겠고, 뭐 지금 매수 진입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현재 시점으로는. 네. 이게 약간 좀 밀리게 되면 2572 이 정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단은 1585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제 개편안 거는 뭐 사실 어느 정도 뭐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이슈가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상원, 하원 따로 갈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요. 뭐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뭐 세제 개편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없 쉬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쉬어가면서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랠리 모습은 항상 휩소를 주면서 가죠.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가 내릴 듯 하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단 빠진다 그러면 목요일 날의 저점 가격인 여기까지 깨줘야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매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아직 거기까지 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지지 세력, 그러니까 즉 매수 세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객관적인 기준선을 갖고 매매 대응하는 게 좀 더 낫다. 특히 나스닥이나 S&P나 좀 지수 매도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꼭 어떠한 이제 기준선을 확고히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한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일단 매도냐 매수로 봤을 때 뭐 두 부분 다 기준선을 좀 두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지금 좀 많이 빠졌으니까 혹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두루뭉술한 그런 분석 안에서 포지션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점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현재 뭐 목요일 날 저점이 11월 15일인가요?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 그 부분 저가를 깨지 않은 이상 일단 하방 쪽으로에 대한 추세라기보다는 현재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의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위쪽에 대한 저항 확인은 2585고요. 네, 그 부분도 다시. 그러니까 제가 매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요일 날 끌고 오는 포지션이고 손절을 잡아놨기 때문에 매도를 끌고 가는 거고, 당일에 우리 매매 전략을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은 저도 좀 그 기준 가격이 있었습니다. 현재 2579.25잖아요. 70선에서 부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70선 초반에서의 눌린 매수 구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오늘 경영 PD가 말을 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증시에 대해서 모멘텀이 조금씩 소멸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금 이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왜냐하면 하방 쪽으로의 아직 좀 쏟아질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그 힘 안에서 매수 쪽으로 배팅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S&P에 대해서 업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출연진이 한 명 더 추가가 되니까, 합류하게 되니까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외신 캐스터에 못지않은 영어 발음을 갖고 있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외대 출신의 지금 전공이 뭐였죠? 영어하기. 역시. 알아보시는군요. 인재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인재가 넘쳐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이슈 시간에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뭐 워낙 지지부진한 흐름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국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애매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현재는 125선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안착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124-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반대로 골드 같은 흐름은요, 오늘 어제장에 정말 긴 양봉으로 뽑아낸 이후에 소폭 눌리고 있는데 0.53% 반절 정도가 좀 빠지고 있고요. 1287.3달러입니다.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국채 어떤 의견을 나눠볼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해설위원과 저 다운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과 지금 김경영 PD 업의 의견을 지금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 뭐 이번 이슈도 김경영 PD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먼저 외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전에 이제 S&P 500 관련해서도 보셨듯이 이제 네. 세제 개편안이 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CNBC에 올라온 The Fate of Tax Reform이라고 해서 이제 세제 개편안의 운명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요. Last week saw a pretty strong sell-off as investors feared that the GOP tax reform bill wasn't gonna get done 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하원에서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었죠. 네네. 하지만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느냐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또 지난주에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제 개편안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좀 회의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일이 땡스기빙이기 때문에 네네. 20일부터 26일까지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의회가 쉰다고 합니다. 그런 말인즉슨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또 12월 18일부터는 또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연휴를 보내기 되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이 프로세스가 가능할지 좀 의문점이 드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상원의 텍스 리폼안과 그리고 하원의 텍스 리폼안에서는 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둘이 회의를 해서 일치된 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될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불안감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국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몇 주 전에 언급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라지지 않은 지금 이슈인 것 같습니다. CNN에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 investigators working for Special Counsel Robert Mueller were scheduled to interview additional senior White House officials in the coming weeks라고 해서요. 네, 무슨 뜻이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조금 외곽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트럼프와 그 주변에 또 트럼프의 가족들이라든지 트럼프의 정말 최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조사의 올가미가 좀 좁혀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불안감을 이 이슈 때문에 더 심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도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증시 상승 랠리를 좀 뒷받침해줬던 이런 세제 개편안이 이제는 반대로 또 하나의 이런 변수로 이어지면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좀 팩트적으로도 사실을 확인을 해준 것 같아요. 자, 외신의 의견을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반대 의견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오늘 차트를 보시면 네. 오늘 제가 그 팀 셰르파 국채 시황에 올려놨던 매매 전략을 그대로 지금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국채는 이제 매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렇네요. 매도 진입가 그러니까 125-10 그때 시황을 쓸 때 그때 진입이 가능한 수치로 네. 말씀을 드렸고 125.03에 매도를 해서 일단은 저는 중기 매도 홀딩을 제시해드렸고 당일 기준으로는 124.29에서 매도 청산, 그러니까 이제 1차 매도 목표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네. 매도 수익 청산이 가능한 모습으로 오늘 시황 그레이트 하게 맞췄고요. 예, 일단은 제가 왜 매도를 말씀드렸냐면 네. 지금 제가 시황에도 썼지만 금요일 날 상승의 배경은 세제 개편안의 불확실성으로 해서 안전자산이 올랐다라고는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황이 움직인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다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적어놨던 부분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세제 개편안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네. 녹아있는 이슈다. 어떤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일으킬 정도 혹은 안전자산 선호였으면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렇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확인의 단계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오늘의 상승의 모습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손절을 잡고 내가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그러니까 짧은 매도 손절에 네. 손절에 매도 진입이 가능하겠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12월 FOMC를 앞두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국채 하방 압력 같이 금리 상승은 국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중기의 매도 포인트를 잡는 목적으로 짧은 손절로 매도 포인트를 잡아보자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 매도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2차 매도 목표가가 좀 남아있고, 네. 그냥 좀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손절을 당하지 않으면 중기 홀딩하는 전략으로 계속 매도 눌림목에서 추가 매도를 들어가는 네. 전략을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일관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불안 요소들이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강하게 일으키만 요소인가라고 했을 때 조금 말 그대로 묵은 이슈다. 네, 시장이 묵은 이슈이기 네, 때문에 이미. 시장이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예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 지수라 국채와 좀 동조가 좀 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증시가 상승하면 뭔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뭔가 안 좋은 이슈로 빠질 때 국채가 과연 오를 것인가라는 것도 재검을 해봤을 때 네. 지금은 짧은 손절로 매도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좋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1차 매도 목표까지 나왔고 2차 매도 목표까지 볼 수 있는 자리 같이 한번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2차 목표가도 좀 여쭤볼게요. 2차 목표가는 간단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렵게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요. 네네. 전 저점과 맞닿아 있는 흔히 말하는 저항대라고 지지선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4.25 정도의 2차 매도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네. 남지 않았고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중기 매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12월 금리 인상이 이제 점차 다가올수록 이제 금리 상승에 비교해서 이 국채 가격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눌림목에 대해서 좀 매도 네. 포인트.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매도 방향이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1차 매도 목표가 같은 이런 가격들이 새로운 뚫린 지지선이기 새로운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올라와주면 눌림목으로 보면서 그렇죠. 매도 포인트 진입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 상승해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네. 예. 그렇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짧게 잡고 또 오늘 팀실파 이 해외 선물 시황 올려드린 그 안에서 일단 매도 전략으로 진입가는 125-03이었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손절을 짧게 잡는 건 이런 느낌이죠. 가드를 바짝 당기고 이제 네, 복싱을 이해됩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전략적인 부분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2차 목표가는 뭐,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124-25선 문제, 그 부분 다시 잡아드렸으니까 함께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같이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안전자산인 금과 함께 좀 하락하는 흐름은 추세상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사거래일, 뭐 한 5거래, 일주일 정도의 거래일을 봤을 때, 최근에 고점 125-06선 이상으로는 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축소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125-06 가까이 왔을 때는 저도 매도 포인트로 좀 올라왔을 때 매도 포인트로 짧게 좀 끊어 가시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의 다운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이슈 신년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잠시 후에 미국 증시 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신년 국채에 대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또 반대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이죠? 네. 네, 우선은 뭐 저번에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뭐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저번에 분석한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유, 빨리 다시 복구해드리겠습니다. 보려고 하니까요. 다음에는요. 네. 자, 우선 좀 볼까요? 차트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작은 그림으로 뭔가를 건들겠다 하는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국채 그림입니다. 자, 우선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저가
그러니까 추세가 빠진 상태에 그다음에 고가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눌림목이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한 10년 동안의 저가가 이 구간들입니다. 이제까지 이 구간을 지키고 싸웠다는 거죠. 2011년부터. 자, 그리고 지금 이슈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나 그다음에 테이퍼링 이후에 전반적인 상황들, 그렇다면 이 10년 동안 끌고 왔던,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게 뭐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만큼, 저가를 깨고 갈 만큼 그렇게 큰 이슈냐?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에 3번 하냐 4번 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은 제가 1차적으로 위에서 매도 추세를 드렸을 때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들 2014년부터 지지가 됐던 구간들, 그 다음에 지금 구간들은 2015년 그 다음에 13년 지지가 됐던 구간들이죠. 자, 우선은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 저가에서 매수 배팅을 들어갈 때 12503? 뭐 이 정도 1차 자리를 봤을 거예요. 물론 걔네들이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죠. 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저항 라인들을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을 못 주고 있다. 단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얘네들 지지력이 지금 하단부인데요. 그렇다면 얘네들의 매도나 매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만약에 10월 26일 날 저가가 아니라는 가정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혼조세고요. 124.30 주변으로 그냥 보합세 때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도세들 왔을 때 이 구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124.30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매도를 보시려면 우선 추세가 깨지는 거 보고 하시는 게 좋고요. 하단부에서 하방 제약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 올리려는 애들 위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저가 테스트 하나,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가는 깨지 못한 그림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지표가 있기 전에는 아직 큰 흐름들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 124.30 주변으로 노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125.08 안창보다면 2차 자리는 아직 못 엽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저가 깨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상방 테스트 갈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양봉 쓰는 것처럼 30분 분봉에서 저가가 양봉이 쓰고 있죠. 한마디로 그냥 보합 예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들 보시기보다는 뭐 지금 1차 자리가 막혔기 때문에 하단부 깰 거에 대한 여력은 둬야 되나, 여기서 추격하거나 쫓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선 보합을 보시죠. 지금 구간. 네. 자, 지금 구간의 보합 구간이라고 좀 분석을 해 주셨고, 일단 저점에 대해서는 좀 긴 시간의 흐름 안에서도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저가가 깨지 못하면은 일단 안착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125-08선에 대한 부분도 위쪽으로 봐주셨고, 124-30선에 대해서도 아래쪽에 가격대 말씀드렸는데, 위 아래든 뭐 추격으로 또 따라가시는 것을 항상 자제하시라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한 그림 한번 보죠.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들 보던 게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봉상에서의 2선 하나만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고요. 5월 8일, 그 다음에 7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 그 구간에서의 지지력을 아직 갖고 있는 아이들, 추세를 안착을 못할 시점이기 때문에 안착 못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수렴 보합 내에서 지금 구간이 중심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합 여전히 두고 보시라는 거고, 얘네들 이슈가 터진 다음에 추세를 냈을 때 충분히 가도 되고요. 여기서 물량 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자리들 없다고 보시는 게 아직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래 하단으로도 빠르게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는데, 미국채 10년물은 124-24선이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가격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미국채 10년물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시각 지금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증시 개장을 하고 이제 10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개장 이후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먼저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P는 2,579.7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324.7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봤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0.21% 약보합권에서 1.17840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도 봅니다. 골드도 1288.2달러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6.21달러로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개장 후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본장에서도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 김경윤 PD 지금 막 빠르게 올라오는 속보 뭐 있을까요? 네. 네, 일단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CNBC에서 개장 상황이 또 올라왔는데요. 상승 출발했다고는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이죠. 월마트가 이 가치 평가가 변하면서 좀 하락해 내려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원래는 이 월마트에 대해서 이제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으로 네. 지금 평가를 하면서 네네. 이 주가가 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에서 4번째 정도로 이제 좀 활약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지수에는 큰 영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눈여겨보셔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목요일에 땡스기빙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hortened market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좀 거래일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의 알고리즘을 참고해 봤을 때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면 거래일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렇겠네요.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운그레이드 했다는 거는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식 그 리포트 볼 때처럼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네,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어떤 종목이죠? 지금 저희가 개장을 네. 하고 네. 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내용, 뉴욕 증시가 세제 개편한 불안감에도 추수감사절 기대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그 안에 좀 내용물에 대해서는 또 김경윤 PD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만큼 그 내용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거래일이 짧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이슈라든지 좀 시장에 임팩트가 있는 이벤트가 있다면은 이 전보다 더욱더 그 영향력은 크고 더욱더 뭐 작용하는 힘이 클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증시 상황 현재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42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그동안에 좀 반등을 시도를 했던 유로 FX인데, 자, 오늘은 1.18이 다시 깨진 상황이고요. 위아래로 좀 꼬리가 길게 달려서 변동성이 좀 커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볼까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이번 유로FX 지금 저 업이고요. 김경윤 PD 업, 그리고,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 다운에 의견 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오늘 제 22 네. 이제 그 연설도 있지만 어떤 펀더멘탈적인 이슈를 떠나서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이게 방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차트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도 이제 선재 마스터님이 영향을 받아서 네. 원래 저는 가로선만 그었는데 가로선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추세선을 요즘은 좀 네. 긋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좀 네. 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보는 상황상 흔히 말하는 매도 급소 자리에 좀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지지 라인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휩쓸라고 보고요. 지지 라인이 올라오는 데와 중요한 최근 지지대 가격이 만나는 지점까지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지금 현재 흐름상 깨지게 된다면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제 분기점으로 좀 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 깨진 건 아닙니다. 깨진다면 매도 조건 좀 들어가는 게 맞고 네. 지지 받으면 현재 추세가 살아서 가는 모습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상 하방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깨졌을 때는 흔히 말 매도 급소로 보고
하지만 항상 이제 손절은 고려하셔야겠죠. 네. 이제 휩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으로 폭을 잡고 매도 이게 뚫렸을 때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저도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선에 대해서 새로운 또 분석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셨는데, 일단 현재 구간이 매도에 대한 급소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격대 지지가 되는지 또는 돌파가 되는지 그 부분 지켜봐야 할 때다라는 말씀까지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어요. 그렇다면 또 손재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듣고 이렇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바로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마스터님? 네. 네, 우선은 뭐 오늘 이야기하는 게 다들 사실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들이 웬만하면 다 끝났어요. 우선은 달러 인덱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 우선은 저가에서 매수 배팅 이 자리까지 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제가 리딩할 때 추가적인 매수가 좀 남았다. 그래서 그때는 매도를 좀 봤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자면 우선은 달러 인덱스는 저항점도 약간 낮추고 있지만 얘네들 뭐 그런다 해서 얘네들이 매도로 빠져서 매수일 거냐, 유로 FX가. 그건 아닙니다. 얘네들 그림이 끝나서 그냥 혼조세 양세 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약간 빠진 아이들, 그 다음에 저항점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냥 중심보합입니다. 중심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유로 차트는 어디 숨었을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해설위원님 차트 분석하신 거 훌륭하십니다. 역시 배운 자만이 시장을 읽을 수 있죠. 제가 이제 네. 그 신세계 하면서 네. 그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어깨너머로. 네, 아니, 말씀드리면. 가까운 자리는 저일 텐데,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은 매도와 매수 같이 싸운 구간에서 다시 수렴 구간에서 안에 확산 구간으로 들어섰고요. 중심 구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저희가 보는 매수 매도를 다 건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1.18400 때 매도를 지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네. 그게 어제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여기서 매도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을 매도를 쳤죠. 왜? 매수로 추세로 먹은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습니다. 우선은 매수 목표 저희가 18400 때까지 끌고 와서 1.18890 저항을 두고 얘네들 추가적인 매도 관점 열고 봤고요. 그 다음부터 빠진 이유는 반등했을 때 우리가 매수 목표로 잡았던 1.18400 때 매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얘네들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분석을 한다면 얘네들 추세 저항을 둬야 되겠으나 얘네들은 전반적인 혼조세 양세이기 때문에 추세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단 올라왔을 때 매수포들은 전반적으로 18400 때 부근에서 저항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저가를 깨고 갭까지 메꾼 애들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림이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혼조세 양세에서 시황을 보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아래 구간의 저가를 한번 갭으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낮추려는 노력에서 끼어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얘네들이 보합 구간 갭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가를 높이지 못해서 다시 갭 구간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 추가적으로 밀고 있죠. 그렇다면 저가 약간의 지지력들과 그 다음에 매수로 크게 갈 수 있는 윗구간을 안착하려는 힘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 방향성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우선 평소보다는 약간 설명이 복잡하죠. 그 말은즉슨 지금 뚜렷한 그림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채널 구간들 있죠. 네. 이 채널 구간에서의 대략 지금 박스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신다면 대부분 중심값에 와 있습니다. 모든 차트들이 다 그래요. 국채부터 모든 애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빠진 애들은 반등 시에 중심 자리를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 FX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서 중심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S&P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채널을 형성하면 다들 중간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미장 열리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중심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는 장들입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장들이고 특히 월화를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지표가 나지 않으면 변동성도 크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유로 달러나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 거 향방을 보시고 결정해서 배팅하는 게 더 나을 거고요. 시간 대비 별로 소득 없는 장일 거다. 우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 잡아주신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좀 잡아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아셨더라면은 앞으로도 시장도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상 조항에 대해서 1.18400달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시장은 무언가를 좀 기다리는 장이기 때문에 기준선에 대해서 좀 잘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후에 좀 시세가 나오거나 일단 포인트가 나올 때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무언가 기다리는 장이란 말에서 확 와닿네요. 아, 그렇죠. 네.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자, 지금 시각이 11시 5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럽 쪽에서, 무슨 발언도 있었고요.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김경희 PD,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11시에 ECB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CB 홈페이지에 이 연설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빠르네요. 네. 일단 처음에 이제 드라기가 유럽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좀 깔아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the economic expansion remains solid and broad-based across countries and sectors in the euro area, mainly supported by domestic demand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기 확장이 굉장히 좀 단단하다, 뭐 탄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로존에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국가들에 있는 다양한 섹터들이 그 내수 경기에 의해서 탄탄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뭐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서 좀 상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쭉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이 긍정적인 이제 페이스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유로 FX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독일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앙겔라 메르켈이 지금 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앙겔라 메르켈이 이끌고 있는 기독민주당 그리고 기독사회당 연합이 있습니다. 이 정당이 이제 연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이름이 자메이카 코얼리션이라고 해서 자메이카 연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왜 자메이카 할까? 자메이카랑 뭔가 연관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녹색당과 이 앙겔라 메르켈의 이제 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자유민주당, 자민당인데요. 이들 정당을 이제 표현하는 색깔이 자메이카 국기 색깔과 똑같다라고 해서 자메이카 연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메르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연정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연정을 시도했던 4개 정당이 재협상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메르켈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소수 정부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의회가 해산돼서 총리 신임 투표를 다시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메르켈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찾아보면 그냥 유럽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좀 냉정한 평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메르켈을 둘러싼 독일의 운명이 어떻게 풀리든지 간에 유로화의 그 좀 평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ECB 쪽에서 나온 연설문 저희가 누구보다도 좀 빠르게 김경영 PD가 저희가 또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 관련된 부분도 일단 시장의 영향과 그리고 그 가격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신세계 일부 정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 실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